어젯밤 MBC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단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역시 이 국면에 MBC가 큰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곽종근 옥중 노트를 입수해서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뻔뻔하게 무슨 얘기를 떠들었습니까? 무슨 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되자마자 군철수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용현 같은 사람도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곽종근 그 옥중 노트 이런 거 필요 없이 다들 거짓말인 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곽종근 씨의 이 옥중 노트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김용현과의 통화 내용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누가 이거를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빼박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아무 말이 없어서 내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저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본인들의 생존, 이익, 욕망 이것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실컷 사람들 부려먹고 앞에 방패 세우고 자기들만 살 길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인간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무슨 막 보수주의자인 척 무슨 상남자인 척 아주 꼴 같잖아 죽겠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봉쇄작전 병력의 철수를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도 아니었다. 김용현도 아니었다. 박안수도 아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이든 날리면 도대체 이걸 몇 번이나 우려먹어야 직성이 풀릴까요?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는 옥중 노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럼 애초에 요원을 저렇게 왜 투입을 시킵니까? 당일날 12월 3일에 국회로 바로 달려갔던 분들은 다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을 텐데요. 헬기 막 날라오고 앞에 막 무슨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고 이거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었다.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한 곽종근 씨의 옥중 노트 내용이 MBC를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MBC의 그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과거 이명박 때도 MBC 특히 PD 수첩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거고요.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병력 투입 목표와 관련해서도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특전사 투입을 한 건 시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다고 또 윤석열 측에서 언플을 했었는데 하지만 곽종근 씨의 전 특전사령관이죠. 입장에 따르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본질은 시민 보호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시설 확보하고 경계 한마디로 국회 봉쇄가 핵심이었다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거고요. 유혈 사태 뭐 없이 그냥 이거를 지시하라 그 철수하라고 막 했던 거 그냥 막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했던 거 이게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이가 없다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저 말 같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헛소리도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자꾸 윤석열 측에 따옴표로 보도를 해주는 언론도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핵심은 뭐였습니까? 2시간짜리 그냥 그 야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이유. 헬기 허가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모든 간부들이 정상 퇴근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또 추가적으로 소요됐고 그리고 예하부대 참모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삐걱거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님이 당시에 국회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모여달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도 담을 넘어서 국회를 이렇게 그 들어가시고
뭐 우현식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정말 한 끗 차이로 계엄을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님의 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준석 이런 인간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시끄러 입맛 타령하면서 지 쇼나 하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대선 운운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언론에서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찬양하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이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신속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님이 신속하게 라이브 방송을 켜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모여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지금 25년 2월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중요하게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곽종근 씨 얘기로 오면 핵심은 이겁니다. 저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아니 반대할 때는 말 듣지도 않더니 지들이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허세 부리더니 그렇게 떵떵거리던 인간들 다 어디 갔냐. 군만 이용하고 지금 와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지금 꼬리 자르기라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지금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화가 난다고도 적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전사의 조치를 마치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걸로 또 이 와중에도 둔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도 나에게는 책임의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쨌든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건 돌이켜봐도 뼈아프다. 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별사령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저 윤석열 내란 수계와 지금까지도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자처하는 것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라도 지금 양심 고백하고 반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를 둬야 지금 이 와중에도 간보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윤석열, 김용현 이런 것들은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도 없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윤석열은 반드시 내란 우두머리로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내란 수계, 국힘단 내란 동조범 이렇게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에 신뢰가 간다.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곽종근 씨의 말이 더 합당하다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사형뿐이다. 왜냐? 쥐가 책임진다고 사람들 여기저기 꼬드겨 놓고 막상 실패하니까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튄다. 저런 졸렬한 인간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만들고 그런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겨놔야 그래야 저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다신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며칠 전에도 JTBC에서 그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깰 녹취록, 지휘관의 녹취록 80여 건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씨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이죠. 근데 이 이상민이 뭐라 그랬냐?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고 윤석열이 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계엄을 강행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지금 뭐 국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하나둘씩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고로 이상민도 이렇다고 해서 똑같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와중에도 장난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어젯밤에 또 이와 관련한 이상민의 거짓말 소식이 전해졌죠. 한마디로 윤석열이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온 건데, 이상민은 어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지 혼자 증언 거부한 채 모르쇠로 뻔뻔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을 김용민 의원실 통해서 한국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사, 여론조사꽃, 여기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해라, 이런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고 하죠. 이상민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이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럼 이상민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전화하죠.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하죠. 자기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이상민은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챙겨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경찰이 질문을 해도 끝까지 바득바득 우기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도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MBC가 정말 큰 일을 하는 게 또 중요한 단독 보도가 어젯밤에 나온 게 있죠. 한마디로 노상원 수첩 관련한 내용인데, 수거 대상, 수집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말할 것도 없고 유력 정치인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정의구현 사재단까지도 수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종교계까지 노렸다는 건데,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대로 된 종교는 저런 식으로 탄압하고, 말 같지도 않은 사이비 종교는 할렐루야 타령하면서 지 체포당할 일 없다고 아직까지도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어제 영상을 통해 정광훈이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입건이 다가 아닙니다. 저건 구속해야 되고, 말도 안 되게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것도 반드시 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것들이 그냥 1, 2년 눈치 보는 척하면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박살내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JTBC 기자에 대해서도 기자가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을 했다라고 떠들던 유튜버들,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막 여기저기 쏟아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세이버 수사대 배당돼서 이것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저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중앙회라면서 밴드에 이런 또 글이 올라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 체포조 타령을 하고, 무술 유단자 타령을 하고, 2030 타령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개념 없는 글들을 저렇게 써제끼고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글을 남겨봤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진짜 애국이다. 나는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생각해서 무술 유단자들 모아갖고 내가 진짜 확 잡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특히 내란 선동죄는 굉장히 세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BC에서도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3대 갤러리가 지금 가장 막장스러운 내란, 심지어 폭동까지 옹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정치 갤러리가 또 한참을 뇌절해가지고 유튜브 폭파 구글 본사 CA 딸깍, 이런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를 폭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CIA에 신고했다고 또 저렇게 잘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CIA에서 좀 그만 좀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놔야 저들은 직성이 풀릴까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저 댓글 남기는 사람들도 참 진짜 추천한다, 최고다, 유튜브 코리아의 계엄령을 선포한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설마 그래도 누가 이런 걸 믿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대놓고 서부지법에 폭동까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한줌론으로 넘어가서 안 된다. 실제로 최근에 이 짤도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아이유도 CIA로 신고해서 작품 활동이 중단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아이유 씨 열심히 그냥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것들을 가만히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특히 국힘까지도 같이 뇌절을 해서 완전히 정광훈 당이 돼버렸고,
그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뭐 정강원 앞에서 큰절하고 막 90도로 인사 받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살다 살다 김문수가 대선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